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4일 오후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고고TV가 요새 논평을 하기가 싫어요. 제 눈엔 뻔히 보이고 윤 정권은 망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보수고 건 4년 가까이 보수의 재건축, 그죠? 재건축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총선 필패예요. 필패예요. 그 모든 중심에 윤석열이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미일이 지금 동맹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약 1년 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총선쯤 되면은 거기에 경제 문제가 반드시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미일 재편에 들어가는 것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윤석열이라는 이 골통 정부가 북한 중국에 붙느냐, 특히 중국에 붙느냐, 또는 한미 그러니까 일본 미국에 붙느냐는 지금 용단을 내려서 새로운 정치 외교 경제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중국이, 저는, 이 영상을 열은 지가 한 4년 가까이 되니까 초기부터 그랬어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최소한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왜 그러냐 하면은, 신기술이나 원천적인 기술을 다 미국이 개발하고, 새로운 신경제 모던템을 미국이 주도하며 달러 패권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해요. 그런데 중국은 중화민족주의로 지금 남진 정책을 계속 펴고 있죠. 그래서 그 일촉즉발로 가는 것이 군사 외교전에서 경제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 미국 경제가 그 유동성에 의해서 한 2, 3년 동안 4, 5%씩 성장을 했는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 들어가는 건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또 대한민국만 유독 물가고와 그죠 민생고가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 그게 윤석열 정권이 때문에 그렇다고 앞으로 국민들이 지탄을 퍼부을 거고, 또 고고TV가 뭐 경제 외교 또 그런 전문가는 아니나 정치 전문가 정도는 돼요. 고고TV가 예측하고 직관적으로 뚫는 이 방송은 거의 맞아요.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5, 6, 7일이 3일 연휴니까 한번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도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본론을 들어가면 일본 기시다가 윤석열이 마음을 열었으므로 윤석열이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을 7, 8일 동안 1박 2일 실무 방문을 한다 하는 거죠. 이거 윤석열 뻑겨먹으러 오는 거예요. 뻑겨먹으러. 나도 이런 방송 할지 몰랐어요. 윤석열 얘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이 일본에 가서 그 구류개고 맞고 가서 훈도시까지 버스 던지고 다 죽어왔고, 그 사과 안 받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다 벗어주고 왔어요. 또 한 번. 제 말씀드렸죠. 기시다나 바이든은 노련한 외교 전문가로서 국가 수반을 맡고 있고, 윤석열은 1년도 안 돼서 느낌으로 기분으로 대접만 잘 받으면은 쥐가 그러고 다 벗어주고 나서 당연히 대접 잘 받죠.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거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친윤들이나 또는 윤석열에 크게 대체하지 말아야겠다는 정치인들은 국가 방향은 맞다. 우리가 이런 걸 보셔야 되죠. 항상 국가 방향은 맞았다 그랬죠. 노무현 초기에도 그랬고, 이명박 초기에도 그랬고, 문재인 초기에도 그랬고, 박근혜 초기에도 국가 방향은 맞다 그랬죠. 그게 최고의 비판이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생존 문제는 경제는 좀 우리가 곤란을 당해도 외교, 국방이나 이런 데서 국민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요, 그 정권은 날아갑니다. 기시다가 오는데 이거 뻗겨 먹으러 오는 것인데 기시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다 양보이고 갔어요. 대한민국이 주장할 건 하나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미국 가서도 저거 봐라.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핵 포기도 했어? 그 다음에 원자력법 그것도 포기했어? 그죠? 또 뭐야? 원전 건설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가 특허권이 있으니 한국 그 원전 업체는 해외에다가 원전을 발주 받았더라도 수주 받았더라도 못 짓는다. 그 폴란드 40조가 지금 날아가 있고 많죠. 체코, 영국, 뭐 터키, 사우디 이런 데 앞으로 있죠. 우리 특허권 침해했으니까 너희 못 지하니까 특허권 인정하겠다 하고 윤석열이가 사인하고 왔죠. 이런 꼴통이 어디 있어? 그럼 뭐 사인을 해줘? 그거 민간기업이니까 민간기업끼리 하세요. 대통령 소관이 민간기업을 건드리는 것은, 민간기업의 관계를 건드리는 것은 국제적인 가치, 프리덤에, 시장 경제 프리덤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걸 톱석하고 왔어. 응? 아메리칸 파이 한번 부르고, 대접 융숭하게 받고.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기시다가 들어오는 건 뭐죠? 저거 봐라. 지금 세계 경제 화두가 신기술이죠. 신기술 중에 지금 AI, 챗GPT, 그 다음에 그 전기자동차 이런 것도 다 반도체가 중심이죠. 응? 그래서 세계가 중국의 그 부흥을 막겠다고 반도체를 누르고 있죠. 세계 동맹으로. 그죠? 근데 한국이 D램에서는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에서는 세계 1위고, 비메모리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2위인가 3위 정도 되죠. 3, 4위 되나요? 그죠? 2인가 3위 정도 되죠. 그걸 갖다가 더없어 그냥 바이든의 아가리에 넣고 갔어.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반도체 부흥에 들어가죠. 아시는 분이 있지만 반도체 원성 기술과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먼저 했고 60년대에 60, 70년대에 일본이 그 7, 80년에 받아가지고 소니를 필두로 해가지고 소니 뭐 파나소닉 뭐 많죠. 걔네들이 반도체를 갖다가 국가 동력으로 삼아서 세계 시장을 한 20% 점유하다가 한국이 그걸 받아서 90년대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우리가 부흥시켰죠. 그 이건희가 이병철은 선견 지명이 있었고 실제로 구축한 건 이건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쟁에 들어가는데 일본이 지금 목표가 뭐예요? 미국도 목표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25%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일본도 반도체 부흥 미국 다음에 우리가 먼저 세계를 점령했어서 일본도 세계 시장의 20%를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응?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그죠? 그러면은 한국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일의 협공에, 원천 기술은 걔네들이 다 갖고 있죠. 미일의 협공에 의해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언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으나. 그래서 저거 봐라. 반도체 푹 찔러니까 그냥 100개 항복했네. 윤석열이가. 그죠? 나도 가자. 그래서 이번에 갖고 오는 게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고, 그게 동맹으로 갈 염려가 지금 대단히 많아요. 응? 이면을 보고 있으면은, 이럴 때 그냥 윤석열이, 호구를 따먹으러 가서, 군사 동맹을 미일 위주로 한국을 편입시키자고, 바이든과 기시다가 협조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또, 반도체. 그죠? 반도체 이거도,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면은 한국은 삼성전자 하나가 어떻게 견딥니까? 대한민국 윤석열이 그걸 갖다가 개별 기업의 사건을 갖다가 바이든한테 먹잇감을 다 주고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이거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번 해볼까? 저 덜 떨어진 윤석열이가 폭탄주 해주고 오므라이스만 해주면 돼. 가서 내가 한번 놀아주고 오자. 거기서 나오는 게 지금 그 한국 언론들이 그것도 형편없는 게 기시다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사과를 하겠는가 또는 살아남아 있는 생존하고 있는 그 나이 드신 분 강제징용 그 생존자들 가서 한번 만나는가 사과를 하겠는가 또 위안부 문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겠는가? 화이트리스트는 양쪽에서 다 푸는데 그 화이트리스트는 소용없다니까? 문재인이 거짓 저지르고 우린 잘 살고 경제 성장했고 반도체 수출했고 수출 빵빵했어. 그런데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나오죠.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그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윤석열이라는 이 애가 애도 아니야. 이 멍청이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뭐 윤석열 이 실무 방문이에요. 실무 방문이거는 대접할 필요도 없어요. 밥 한 끼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와가지고 일만 보고 확 날아가면 돼. 그게 이명박 때가 그랬고, 그렇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기시다가 온다고 한남동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홈파티 형식을 하겠다. 미치겠다. 이 윤석열 이 사람 이거는 먹고 마시고 뿐이 없어. 나는 먹고 마시고가 최고의 자기 장기죠. 그러면서 어깨 툭툭 치면서 야 우리 말이야 친구야 친구 하자 이런 단순 무식하게 지에 큰 용량을 버린 나는 큰 사람이야 먹어 마셔 알았지 내 느낌 받았지 내 느낌 좋지 우리 이제부터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다가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처먹고 폭탄주 먹고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포도주 와인 마시면서 덜 떨어지게 국격을 갖다가 헌납하고 온 사건이죠. 근데 또 여기서 실무 방문이야. 근데 뭐 또 여기서 말이야 기시다한테 잘 대접받았으므로 한국엔 조선인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대륙 기질이 있어. 일본은 섬나라였어. 홈파티를 연다. 만찬은 숯불고기다. 숯불불고기다. 미치겠다. 그러면서 지금 단독 다 뜨는 게 이거 미치겠다. 윤석열은 기시다한테 청주를 대접할 것이다. 왜? 가서 자기는 소주 폭탄주를 대접받았으므로 일본 술을 대접할 것이다. 이게 왜 화제거리가 되죠? 지금 남마같이 대한민국 경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일본은 그걸 틈틈이 노려가지고 빼먹으려 들어오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무슨 말 할지 모르나, 윤석열의 설레발이 외교에서는 안 통한다는 게 이번에 다 증명이 됐다는 거죠. 윤기시다 만찬, 대통령 관저에서 홈파티 형식으로 조율한다. 그러니까 파티하러 오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기시다한테 가가지고 일본 관저, 총리 관저 초대받았어요? 파티 초대받았어요? 지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전통 100년 된 오므라이스집 먹고 또 거기 일본 음식 이렇게 뭐라 그래 주문하면서 나오는 거 그걸 내가 까먹었네. 거기 가서 사시미도 떠먹고 폭탄 좀 마시고 이게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외교는 대접 맞아요. 환대해주고. 그런데 환대해주는 조건은 뭐죠? 우리가 원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국민은 연불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후쿠시마 방류, 그죠? 그게 지금 일본은 제일 큰 문제죠. 이 후쿠시마 방류보다 일본 헌법, 일본 개정 헌법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난 윤석열이. 요번에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그 헌법 개정에서, 자위대를 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해외 파병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할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이 다 해준 거라니까. 일본은 말입니다. 지지율이 50%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일본도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해주고 50% 넘기고 바이든한테도 50% 지지율 넘겨주고 와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기시다가 와가지고 윤석열 한 번 더 만나면은 일본 애들이 지지율 더 올려줄 거야.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저는 솔직히 오염수 방류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큰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좌파나 진보나 또 먹거리에 민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하면은 고등어는, 오징어는, 광어는 그거 다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오염수 방류를 이제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막판 의제를 조율하려고 오는데 윤석열이가 상의하겠다. 합리적이라면 한번 검토해보자. 일본과 서울에 쓰므로 통 물고 들어오는 거죠.
검증하자. 뭐 삼중수소가 안 나오면 어쩌고. 삼중수소 안 나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기나 또는 먹거리에 다 그만큼 삼중수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시다가 와가지고 윤상하고 윤씨하고 말이지 후쿠시마 오염 문제 긍정적인 답변 받아서 미리 제끼하면은 또 기시다는 지지율이 폭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 윤석열이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이렇고 또 강성 우파 늙은 노인의 노래 강성 우파들이 지지받아서 이러는 건데 그 강성 우파 국힘 지지자들 지금 25%가 안 되는데 걔네들 보면은 그렇게 핵 개발해야 된다. 전략 전술에 가져와야 된다. 그러더니 그 자유파 유튜브 쓰레기들 그 진행자들 그거 보시는 분들이 무슨 잘못 있겠어요. 무식하고 극빈한 자들인데 윤석열 말 맞다나. 그런데 갑자기 핵 포기하고 나니까 윤석열을 찬양을 해. 그 쓰레기 자유우파들이 다 핵 개발해야 된다. 우리 핵을 보유해야 된다. 전술 전략을 가져와야 된다. 미치겠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것도 말이야. 후쿠시마 방류 문제도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된다. 국민한테 지탄받는다. 지지율 떨어진다고 또 싹 돌아가지고 후쿠시마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어. 그건 나랑 똑같네. 응? 그래서 윤석열이 단순하고 단순 직진형 스타일 이게 지금 최고의 문제죠. 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주인도 아니고 대통령은 국가 미래의 주인도 아니에요. 응? 그게 시원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뒤에 가면은 엄청난 화마가 이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모르고 국힘에서 그냥 빨리 빠르죠. 국힘이 지금 뭐예요? 어제 오늘 그 마이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봤죠? 한겨레나 뭐 프레시아나 이런 거 나온 거 봤죠? 국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은 윤석열 때문에다가 50%야. 무슨 일을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윤석열 때문이다. 그게 대부분의 그 국민의 여론이에요. 이 김병민이라는 애 있죠. 다 죽었어. 국힘은 지금 쓰잘데없는 좀비 정당이고 아주 썩고 뭉거렸다 그러죠 지금. 태영호 사고쳐, 김재원 사고쳐, 장례찬 걔 하는 말은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걔는. 그 다음에 조수진은 입 다물고 있어. 공깃밥 한 그릇 풀려다가 그 다음에 김병민 하나 남았죠.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이놈이 신동하고 오늘 이 김병민 얘는 정치적 역량이 전혀 없는 애예요. 그냥 평론가에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천하영도 마찬가지고 김병민 얘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를 생각조차 않는 사람이다. 이게 큰 문제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정치적 계산도 안 하고 이해관계도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국제외교는 이해관계죠. 그리고 국제외교라는 것이 국내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그냥 빨아대는 놈이 국힘에 있고 윤석열과 윤비어 청가를 불러니 망한 거죠. 그럼 제가 계속 그러죠. 정치적 계산을 안 하는 놈이 너희들을 다 뽑고 안철수하고 나경원을 날렸느냐. 찢어진 핫바지 구멍 뚫린 똥구멍에 구멍 뚫린 핫바지 김비연 체제를 만들었느냐. 대통령은 방향은 맞으나 표현의 실수를 자주 한다. 그게 문제야. 대통령은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단선적으로 직선적으로 무식하게 거칠게 하면 안 돼. 방향은 맞으나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 역대 대통령들 초기에는 1년 2년 차이는 다 방향 맞다 그랬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노면은 운지를 해버려. 그죠? 이명박은 그래도 방향 다 맞고 어느 정도 박근혜한테 정권 물려주고 갔어. 박근혜도 방향에 맞았는데 탄핵당하고 감옥 갔어. 문재인도 초기에 방향 맞다 그랬던데 나중에 한 3년 차 돼가지고 부동산 폭등과 조국 공정 관계 때문에 날아가고 지금 책 팔고 있죠. 그새 그 책 엄청나게 팔대. 뭐 며칠 안 됐는데 5,800권 팔았대. 나도 책방이나 내니까 집에 책 많은데.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방향이 맞아요? 방향이 맞는 게 어떻게 1년 동안 지지율이 30%대냐고. 국민의 70%가 싫어하냐고. 이놈 자식아. 병민이 이놈 자식아.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요. 또 심평이 나오죠.
얘는 왜 매일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 얘가 혼수 상태니까 심평. 얘는 제가 그랬죠.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적 함수관계를 모르는 미물이라고. 판사였으면 뭐해? 고고티브에도 옛날에 그냥 판검사 시험 해가지고 4년 동안 밀어붙였으면은 지금 대통령이 됐을지도 몰라. 응? 여다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서, 아주 너무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포기해서 직장 들어갔어요. 고고티브에. 어느 천년에 지금 판검사가, 판치는 세상이야. 기업 경제인이 판에 쳐야지. 한심한 새끼들. 심평이는 오늘도 이런 말을 하네. 윤정부 1년 국민들은 희망을 배신당한 씁쓸한 느낄 것이다. 이 새끼는 어제 와가지고 윤석열은 담대하다. 김건희는 큰 정치적 자산이다. 잘하고 있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씁쓸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이놈 완전히 맛이 갔어. 제가 그랬죠. 윤석열이 갔다가 대선 후에 윤석열이 무너지는 것은 장재원이하고 심평 때문에 무너진다 그랬죠. 이런 무식한 놈들이, 단순 무식한 놈들이 윤석열을 호가호위해서 무너진다 그랬죠. 윤석열 회생 안 돼요. 총선까지 어떻게 45% 지지율을 회복합니까? 최소한 45% 지지율이 회복돼야지 할만한 거예요. 고고티브의 말이 기준이 된다. 응? 심평이라는 놈이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놈이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같이 참신하고 신선하고 팔딱팔딱 뛰는 획거리감이 어디 있느냐? 상상력이 풍부하고 박정희의 면모를 갖고 있고, 노무현의 면모를 갖고 있고, 별 말 다 했죠, 이놈의 자식이. 장재원이하고. 정권 인사들이 승리 전리품을 챙기려 동분서주한다. 그건 다 그래. 근데 지금 더 심각해요. 지금 공기업 인사가. 김기현은 뭘 할지 방향을 못 잡아. 자중질환이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김기현을 갖다가, 그렇게 윤석열과 당정 일체를 만들어야지 윤석열이 성공하고 당이 성공한다. 그렇게 빠르더니, 똥구멍을 빠르더니, 이놈 씨야. 너는 패널리스트가 아니라 애널이야. 안철수는 말이야, 윤석열 정권의 해방꾼이다. 안철수는 윤석열 추적이다. 그걸 같이 받아친 놈이고, 나경원은 말이지, 아무 가치도 없고 말이지, 홍준표가 말한 수양고들 같은 애다 하고 내치더니, 김기현이 최고다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뭘 할지 몰라. 자중질환 애다. 전혀 안 돼요. 이 외교 문제라는 게, 그 외교만 톡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국내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문재인이란 놈도, 박근혜 대통령도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은, 그냥 지지율이 3 내지 5%까지 뛰는데, 이놈의 새끼는 갔다 와서 다 떨어져. 그게 국내를 갖다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국민적인 자존감과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국민들이 알면서 외교 순방 갔다 오는 대한민국 국격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그래. 그래도 대한민국을 빛냈어. 그 대한민국을 빛내는 건 박정희가 만드는 70년 대한민국의 발전사, 경이로운 발전사인데, 이놈의 새끼들은 외국에만 가면은 국내에서 있다가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을 갖다 찬양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오는 거야. 응? 그럼 들어오면 죽겠는 거야. 응? 차라리 귀국을 하지 마, 전부 다. 이명박 이후에 하나도 쓸만한 대통령이 없어. 노무현, 이명박 빼놓고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윤석열. 응? 나 불쌍해 죽겠어, 박근혜는. 이명박하고 싸우다가, 정권 헌납하고, 윤석열한테 잡혀 들어가서 깜빵 생활하고, 지금은 소리도 못 내고 그러고 있고, 윤석열은 활개치고 있고, 에라이 씨, 쫙. 그만하겠습니다.